일요일 저녁에 삼과 영성 TV로 방송에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영성방송 잘 듣겠습니다. 서울 엄청나게 덥습니다. 여행은 잘 갔다 오셨습니까? 블루마운틴님. 서울이 덥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이제 나이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조그만 변화에도 좀 민감해져 갖고 덥거나 춥거나 이럴 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쉬시는 일요일 저녁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쉬시는 분은 그냥 쉬시고요. 뭔가 좀 마음이 안 좋으신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은 그냥 다른 유튜버 보느니 저희 삼가 영성 TV에서 같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삼가 영성 TV 25년 7월 6일 방송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동훈의 제자도. 이게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이용한 건데요. 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 얘기인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제자도라는 단어를 써갖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다. 예. 블루마운트님, 네, 잘 다녀왔습니다. 더워서 리조트에서 쿡 처박혀 있다 왔어요. 밖에를 나갈 엄두가 안 나셨군요. 예, 더워갖고. 아이, 그게 최고죠. 예. 아니, 그리고 뭐, 집에서 에어컨 키나 리조트에서 에어컨은 뭐가 다르냐? 다르죠. 예, 다릅니다. 아, 아이고. 아니, 시골땡님은 우리 그 삼가 영성,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이제 삼가 영성 TV가 이게 어디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삼가 영성 TV가 이게 어디로 노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이상한 아이디들이 들어가고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상한 아이디 처음 보는 아이들이 들어가고 분탕을 치더니만은 오늘도 또 이상한 아이디가 들어와갖고 지금 채창에 도배지를 치고 있네. 블루마운틴님께서 스패너시니까 해결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 삼과 영성 TV에다가 분탕을 치고 있을까요? 예? 아유, 정말. 아, 블루마운틴님, 예, 에어컨 빵빵하게 켜고 전기요금 만드니까 신나게. 그렇죠. 그러네. 사실 저도 여행할 때 이렇게 이 필리핀 덥거든요. 그래서 호텔에 항상 그 에어컨을 갖다 이렇게 켜놓는데, 사실 그 외출할 때는 꺼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그런데도 그냥 외출할 때도 에어컨을 켜놓고, 호텔이니까 어차피 돈을 냈으니까.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예, 그러니까 이게 남의 돈은 어차피 내가 지불했다 생각하니까 전기요금이 뭐 얼마가 나오든 그냥 빵빵하게 키고 지내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아이고 전정희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 날씨도 장난 아닌데 거긴 얼마나 더운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소중한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정희님. 여기도 사실 말도 못하게 더워요. 그냥 밖에서 가만히 서 있어만 해도 땀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날 정도로, 예, 좀 이렇게 심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제 건강을 잘 챙기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젊었을 때는 그냥, 젊으니까 젊은 피해 견딜만 한데, 이게 좀 나이가 점점 들고 그러면, 잘못하면 뭐 더위 먹고 그러면 또, 뭐 밥맛 없고 생고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 무리하지 마시라. 저도 사실, 지난 4월 달에 한국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경고를 해갖고, 건강 좀 잘 챙기시라고, 경고를 해서, 제가 지금 그 이후로, 잘 건강을 갖다가 우선순위에 놓고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베로이코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베로이코님. 블루마운틴님이, 이상한 아이디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상해요. 이게 어디로 노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도 이상한 애들이어서 막 분당 쳐갖고, 방송할 때 좀 약간 헷갈렸는데, 오늘도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그렇게 분당을 치네요. 자, 어쨌든 뭐 일요일 날 방송은 제가 길게 하지 않으니까, 엑기스만 한번, 제가 항상 목표는 일요일 방송이 30분인데, 항상 그 1시간, 네. 여러분 어제 혹시 방송 보였습니까? 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한동훈 라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한동훈 라방 벌써 뭐 조회수가 27만, 지금 21시간인데 27만 됐네요. 많은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갖고 그 고민 상담소 해갖고 뭐 어제 잔뜩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어제 좀 할 일이 많이 있어갖고 이렇게 소리 작업하고 하다가 신여왕님이 갑자기 카톡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혹시 라방 보고 있냐? 지금 그 고민 상담소 그거 하고 있다. 그래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라방을 켜놓고 봤는데 제가 여러분도 라방을 보였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라방에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복사해 갖고 와서 뭐 읽으면서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가 의견도 얘기해주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쉽게 해서 어떤 사람이 뭐 상속을 받았는데 뭐 돈을 갖다가 뭐 얼른 보냈는데 절대 보내지 마시라고 뭐 거의 100% 사기꾼이다. 절대 보내지 마시고 계좌번호 바꾸시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고등학생들이 이런 상담하는 거 자기가 뭐 쇼츠 영상을 너무 많이 본다. 거기 빠져갖고 뭐 헤어나질 못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상담도 하고 뭐 제가 인상 깊었던 여러분 뭐 어떤 게 좀 인상 깊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행복님 반갑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행복님.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거예요. 그 검찰 수사관에 합격한 2025년 올해죠. 합격했는데 검찰을 해친다고 그러고 이제 대통령 돼 그러면 우리는 뭐냐 도대체? 그 생고생해갖고 고시 공부하듯이 생고생해갖고 붙었는데 아니 검찰을 해체하고 우리를 갖다 뭐 이상한 부서로 뭐 재배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생고생해서 검찰 그 수사관 시험을 봤냐 합격했냐 뭐 이렇게 갖고 좀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요새 검찰 해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블루마운틴님, 저는 방송 안 봤습니다. 예,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뭐 꼭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보고 또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 신여왕님이 저한테 그거를 갖다 보라고 한 이유는, 그러니까 확인한 거죠. 예, 볼 줄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해갖고 높아지면 확인한 건데 확인을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일이 너무 많아갖고 늦게까지 막 서류 작업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행복이 편한 방송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랬는데 그 그래서 이제 그 신영님의 이제 그 질문은 그거였어요. 혹시 회신을 받았? 제가 왜 장문에
그 뭐죠? 고민 상담소 그 이메일 올라가자마자 그날 제가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혹시 회신 받았냐? 그분 이제 궁금하겠죠. 다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궁금하시라요. 근데 뭐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근데 회신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지금 라방하는데 그 거기 상담 고충 처리반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 혹시 그러니까 이제 구라는 거지. 혹시 내 이메일 갖고 뭐라고 이렇게 코멘트 해줄지. 근데 뭐 여러분도 그 어제 이렇게 보셨겠지만 그 내용은 사실은 정치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은 그 방송을 못하죠.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방송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들의 어떤 그 상담, 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뭐 쇼츠 영상을 너무 많이 봤다.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뭐 공부하는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이제 그 아마도 그분도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돈을 잊어버렸는데 돈이 없어져 누가 훔쳐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또 옛날에 우리도 뭐 가방털이를 담임 목사 아니 그 뭐죠? 담임 선생님이 가방털이를 하고 누가 훔쳐갔어? 손 들어. 그러면 손을 한 명이 드는 게 아니라 서너 명이 안 가져간 사람이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끝내려고 뭐 그런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뭐 그랬고 나름대로 그냥 편하게 봤습니다. 근데 왜 그 민감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뭐 창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대표에 나갈 거냐, 뭐 국회의원 나갈 거냐, 서울시장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방송했잖아요. 그 정성국 의원이 그렇게 기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물어봐도 당대표 나갈 겁니까? 물어봐도 대답이 없다. 답을 안 준다. 여태까지 저렇게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고민하고 장구하는 걸 처음 봤다. 이렇게 그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방송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민감하고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좀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라방에서 내가 뭐 당대표를 나갈 거니, 뭐 국회의원 나갈 거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가까운 측근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주제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라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고민상담소의 그 기대치는 그냥 그 일상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해체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뭐 고등학생들의 어떤 그런 고민, 그런 고민들을 갖다가 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아요. 고민상담소의 목적.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제 뭐 한 시간 반 정도 했어요. 방송이 약간 좀 길어졌어요. 여기 1시간 29분으로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1시간 반 라방 치고 좀 길게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잘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 라방 잘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하면 뭐 정치 얘기라든가 향후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겠든가 이제 그런 얘기는 라방에서 기대하는 건 좀 무리다. 왜냐하면 뭐 측근들한테도 지금 답을 안 주시죠. 그걸 어떻게 라방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곤란하다. 그 주제 자체가 그렇다. 제가 이제 타이틀을 갖다가 뭐 한동훈의 제자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게 혹시 그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미리 한번 제가 성경에서 인용을 어디서 해왔는지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의 제자도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신약 성경이라고 처음에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거기 1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 혹시 이 뭐 성경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요 맥락을 성경은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이라는 거는 이단도 다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성경 구조를 갖다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거를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단어와 문장 그것만 똑똑똑 맥락하고 전혀 맥락을 무시하고 그게 해갖고 자기 논리대로 그냥 막 껴맞힌 그게 이제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맥락을 왜 설명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게 이제 어디서 그렇게 나온 일정님 주일 설교 방송 잘 듣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뭐 이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일 설교. 이게 그 맥락이 어떻게 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막 뭐 하늘나라 얘기, 뭐 복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그러니까 알고 가시는 거예요. 예, 죽을 걸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박해 갖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선지라고,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럽니다. 뭐 막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이제 수제자. 사실 수제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하는 얘기죠. 후세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냥 수제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더니 시몬한테 네가 얘기한 건 네가 얘기한 게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얘기한 거다. 내가 너를 갖다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갖고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왜냐면 교회의 반석 초대 교황이다. 그래갖고 공식적으로 일대 교황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본인이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그 예술을 가면 죽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죽으러 간다. 예술을.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그래 주는 살아계시고 뭐 살아계신 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고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버 네버 해봐.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결사 맞겠다. 아니,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는 순간에, 뭐 베드로는 영의정하고 나머지는 좌의정, 우의정 막 이렇게 갖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 허망하게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안 된다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어가. 뭐, 바로 그 직전까지는 너 위에 내가 반석을,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사탄아 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내 제자라면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라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생각하면 안 된다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네가 짊어질 십자가가 있다. 그거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한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죽고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죽게. 이 구절은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 제 목숨을 얻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목숨이라는 그만큼 소중하다. 이걸 대체할 그런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거나 이런 걸 갖다가 할 때에 이게 핵심 구절로 인용하면서 제자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한동훈의 제자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왜 한동훈의 제자도 이렇게 잡았냐면 요즘 그 한동훈의 그 입장이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제가 자꾸 마지막 하는데 제가 마지막 했더니만은 다른 사람들도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하네. 예. 제가 오늘 진중권 거를 좀 인용할 건데 진중권 교수도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역시 그 내가 방송에서 떠드는 게 이게 헛된 건 아니구나. 사람들이 이게 퍼져 나가는구나. 이 얘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제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자기 십자가, 한동훈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의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이 진리의 길을, 이 선한 길을
따라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뭘 해야 돼? 한동훈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의 뭐 북이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 진리의 길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뭐예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제 이르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죽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마치 이 뭐 제자도의 길을 걷듯이 한동훈이 이게 죽고자 하면 살겠고 살고자 하면 죽겠고 이런 지금 상황에 정말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한동훈이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근데 한동훈이 죽을 각오로 정말 마지막으로 그냥 다 던져버리면 그래서 마지막 승부를 걸면 한동훈은 대통령이 될 거다. 제대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현님, 쌤 안녕하세요. 날도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시골댁이라는 님은 여기저기 들어가 분동질을 많이 합니다. 은근히 떨거지. 아, 현님은 아시는구나 그 닉을. 저는 처음 봤어요. 예. 그 시골댁이라는 닉을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날들을 치지? 아니, 한통령 채널 분탕을 치려면 한통령 채널에 와서 해야 되는데, 거긴 또 워낙, 이게 우리 스패너 분들이 강력한 스크랩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 어쨌든 간에, 블루마운틴님이, 잘, 컷업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삼가영성 띠에도 이 스패너 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역학 TV에도 스페더가 있다. 어차피 이게 한동훈하고 관련된 얘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어, 저하고 이분하고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이 함은순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 뭐 이분도 물론 한동훈 대표하고 페이스북 친구고 저도 한동훈 대표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갖고 페이스북 친구가 된 사람인데 제가 이분을 갖다가 가만 보니까 포스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한동훈 관련된 포스팅을 많이 하고 하는데 혹시 이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지지자, 뭐 위드군이 다 포함해갖고 한동훈 지지자 중에서도 꽤 이름이 나 있는 그래도 그 열혈 지지자로 이름이 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함은순 씨가. 왜냐하면 그 포스팅한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서치할 때 항상 보거든요. 보면은 왜 우리가 그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뭐죠? 그 한동훈의 아니 그러니까 옹의 세력이라는 게 저는 사실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사실 옹의 세력이라는 게 이게 이 부정적인 단어가 제가 예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개국을 한 거죠. 예. 고려가 아니고 이제 조선을 개국을 할 때 그 이성계를 갖다가 옹위했던 세력이 있잖아요. 예, 그 비유를 들어갖고 제가 옹의 세력이라는 그 단어를 왜냐하면 이성계 혼자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함께 이렇게 서포트해 있는 그 세력이 있을까. 그런 의미로 했더니만은 그 옹의 세력이라는 걸 갖다가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옹의 세력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 앞으로. 단어를 안 쓰고, 단어를 안 쓰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어쨌든, 한동훈의 측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네. 한동훈의 그 측근.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그 뭐죠? 그 한동훈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요즘 제가 그분들을 잘 안 보다 보니까 어쨌든 그 패널로 많이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세미나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이 함은순이란 분이 뭐 찾아가서 뭐 하고 그 역할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포스팅한 내용이 그래. 뭐 같이 찍은 사진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 대표의 소신통처럼 그렇게 그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뭐 영상도 올리고 뭐 자간 여러 가지 사진도 올리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열혈 정말 열혈 팬이죠. 그래서 모두가 인정, 그러니까
함은순을 까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 한통령 TV를 까는 사람은 있어도 한동훈 지지자 중에 함은순 씨를 까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인정받는다는 거지. 정말 찐 한동훈이고. 아, 블루마운틴 님이 정보를 주셨는데, 아, 저분 삼촌 TV하고 당인가업 운동하고 있는 분, 어쨌든 굉장히 열혈 팬이셔. 그리고 굉장히 열성적이세요. 여성분인데, 나이도, 이렇게 사진 보면은,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인데, 굉장히 활동적이고, 자관, 이 한동훈의 그 측근들이 다 인정해 주던 그런 분이 함은순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서치를 하다가 지금 7시간 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제가 정말 이분도 제 방송을 보나? 이분도 한통령 방송을 보나? 아니, 지금 이렇게 쓴 걸 처음 봤거든요. 제가 하문수 씨가 고쳐 쓸 수 없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아니면 다 같이 죽는다. 이게 7시간 전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캡처가. 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최근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하문수 씨가.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조갑재 선생이 그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해 갖고 이렇게 쓴 건데 일단은 이 조갑재 선생의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비호 국힘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른다. 한국 민주주의는 지난 150년간의 개혁이 식민지 시기 건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피땀 눈물로 이룩한 금자탑이자 문명 건설의 골격이었고 공동체의 그 자체였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은 우리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며 쉽게 표현하면 민주주의를 타살하려 한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맞아 죽는 위기를 보고도 체제 수호자여야 할 국민의당원 108명 중 18명 빼고는 체제 파괴자 윤석열 편에 섰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친위 쿠데타 우두머리 윤석열 비호를 위해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고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를 겁하겠다. 법원 난입, 폭도도 사실상 감쌌다. 윤석열이 국민 배신자로 규정되어 파면된 뒤에도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 헌법과 역사에 대한 도전이었다. 대선 이후 그 당 지지율이 20%를 맴돌아도 또 윤석열 비호자를 원내대표로 앞세웠다. 윤석열을 추종하기 위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 국민을 속이고 보수를 분열시켰다. 김일성 세력 말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집단은 나는 알지 못한다. 이재명이 미워서 그랬다고 하면 통할까? 이런 짓을 해놓고 반성 없이 이재명을 공격하면 먹힐까? 국민의힘과 그 주종 세력은 논리적으로 무장해제되었고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법과 사실을 부인하다가 역사의 낙오자가 되었다. 먼저 이들이 달고 다니는 보수라는 계급장부터 떼야 한다.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는 너무 깊고 너무 어둡다. 김당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보수는 이들을 버릴 것인가 고쳐 쓸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실 뭐 지금 이 그 조갑재 선생의 글 중에 틀린 얘기 있습니까? 틀린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뭐 제가 조갑재 선생의 모든 논리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글에 대해서는 틀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도 뭐 틀린 얘기 있으면 찾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론을 보세요. 쭉 설명을 하다가 조갑재 선생의 결론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보수는 이 국힘을 갖다가 버려야 되느냐 고쳐 써야 되느냐 이금 이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한 거잖아요. 이 옵션을 갖다가 왜 제시했을까요? 버리는 걸 염두에 두고 제시했을까요? 고쳐 쓰는 걸 염두에 두고 제시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느 쪽 아이고 저도 요새 좀 무리를 해갖고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예.
소이송님, 틀린 얘기 없어요. 감사합니다. 동의해줘. 아니, 저도 앞만 봐도 틀린 얘기가 없어. 아니, 한 문장이라도 혹시 조갑재 선생이 뭐 우기거나 어그로를 끌거나 그런 거 있으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이 글 내용 자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갑재 선생이 이걸 항상 이분들은 고수 아닙니까? 예. 고수들은 항상 글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서 쓰는 거예요. 어떤 시그널, 메시지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시그널을 보낸다. 이 조갑재 선생의 마지막 시그널은 이거거든.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 국힘을 갖다가 버려야 되니까 보수가.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보수인 우리들한테 국힘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고쳐 써야 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자, 조갑재 선생은 어떤 의도로 이 질문,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면 고쳐 써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질문했을까요? 저는요, 버려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지금 국힘은 고쳐 쓸 수 없다가 공통적인 의견이야. 고쳐 쓸 수 없다. 고쳐 쓸 수 없다가 공통적인 의견이니까 고쳐는 못 쓴다는 거잖아요. 조갑재 선생도 그 전제가 그거 아닌가? 국힘은 더 이상 고쳐 못 쓴다. 버려야 된다. 여기에다가 무게를 두고 이 글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말 한동훈 내 지지자 중에 정평이 나 있는 그 함은순 씨라는 분이 이거를 갖다가 인용하면서 조갑재 씨의 이 글을 인용하면서 고쳐 쓸 수 없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아니면 다 같이 그러면 함은수 씨 생각은 뭐라는 거죠? 함은수 씨도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함은수 씨도 뭐야? 고쳐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함은수 씨 그렇게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그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요 요즘 그 돌아가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이 신당 창당 얘기 때문에 욕을 갖다가 무지개 먹었잖아요.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신당 창당하고 막 서명 받아갖고 2,000명 가까이 서명 받아갖고 전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욕을 무지무지 많이 먹었잖아요. 뭐 분탕을 친다, 보수를 갖다가 갈라치기를 한다, 뭐 사기꾼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 욕 먹은 효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 예.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국힘은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버려야 된다. 국힘은 버려야 된다로 지금 얘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갑재 선생도 그렇고 하문수도 그렇고 지금 다른 사람들도 국힘을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확 줄었습니다. 아직도 있긴 있겠죠. 네. 네. 미리네님, 쿠스코님, 여긴 어떤 유튜브, 쿠스코님, 처음 오셨나요, 여기? 아, 쿠스코님, 여기는 그 어떤 유튜버냐?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러니까 위크데이에는 한통령 채널이라는 채널에서 저녁 7시 30분에 약 1시간 동안 정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음. 그리고 토요일은 방송이 없고요. 일요일 날은 삼가 영성 TV라고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실물계를 갖다가 해석을 해보자. 그랬고 방송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삼가 뭐 이것도 역시 한동훈 대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채널이죠. 잠깐만. 제가 이게 약간 지금 감기 기운인지 컨디션이 좀 그분도 그러시겠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좀 잘 안 풀리고 있잖아요,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에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다 보니 이 화병이라는 게 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 한의적으로 따지면 이 머리가 차가워야 되고 손발은 따뜻해야 이게 정상인데 화병은 뭐냐 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화가 이 머리로 올라와 그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게 화병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예. 이거는 화병은요 사실 약도 없어요.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라. 예, 쿠스코님, 예, 그런 방송입니다. 미르네님, 벌이라는 느낌이 더 큰 것 같네요. 여러분도 똑같이 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조갑재 선생의 의도는, 버려야 된다. 느낌은 고쳐서 못 쓴다. 예, 그런 의도로 글을 쓴 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블루마운틴이 쿠스코님, 여기는 한동훈을 지지하고 일요일마다 영성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아이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 블루마운틴 님이 작가 수준이야. 글을 쓰시는 거 보면 작가 수준이세요. 글을 잘 쓰세요. 예, 구수건님, 한동훈 지지 유튜브는 무조건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수건님이 구독해 주셔서. 예, 국힘은 문제예요. 친윤들을 어찌해야 될지 글쎄 말이에요. 블루마운틴님, 구수건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한통령이라는 채널을 저녁 7시 30분부터 방송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님, 한동훈 무한사랑 채널입니다. 채널 이름이 한통령이야.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무한사랑이죠. 예, 구독자님 너무 힘든 정치지요. 그렇습니다. 예임님, 예, 옌인님, 예. 친윤도 문제, 자동당, 우리공화 등 떨거지들이 다 모여서 문제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하문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 이제 그 한동훈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이제 국힘은 버려야 된다로 제가 이거 12월부터 그렇게 떠들었는데 국힘은 끝났다. 그래서 예, 한동훈 신당 창당해서 한동훈표 정치를 펼쳐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결국 제가 씨를 뿌린 거죠. 네, 욕을 한 4, 5개월 잔뜩 먹었지만 드디어 분위기는 이렇게 반전이 돼가고 있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정말 뭔가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한번 잘 보세요.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의 당선의 1등 공신은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굉장히 서로 유익을 주고받았던 그런 사이죠. 그런데 둘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는 드디어 오늘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트럼프의 반기 들더니 결국 신당 창당 발표했다. 일론 머스크, 신당 아메리카당, 이게 당 이름입니다.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 트럼프와 결별 수순, X.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SNS가 X라고 옛날에 그 트위터라고 하는 걸 인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X 통해서 창당 발표를 했고 캐스팅 보트질 제3당을 노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사 시절에 아주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고 2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정치인으로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 거쳐서 당대표 이렇게 하고 정치로 입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의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기업인이건 연예인이건 유명인이 있잖아요. 정치인이 아닌 유명인. 일론 머스크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이름 모르는 그냥 모든 사람이 모르는 일론 머스크는 확실히 아니까 우리가.
하지만 민주당의 그 지지는요, 뭐 연예인, 가수, 영화배우, 자간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지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혼자 이 모든 사람 다 압도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승부수가 있어갖고 돈을 갖다가 뭐, 아니 제가 뭐 언뜻 봤는데 아마 거의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를 갖다가 밀어붙여갖고 트럼프를 갖다가 결국 선거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트럼프가 얼마나 이 일론 머스크가 고마웠으면 돈으로 밀었지, 유명세로 밀었지. 그러니까 자기 딸이 비앙카가 들어오는 걸 갖다가 막고 일러 디아드라고 같이 와서 가족 사진 찍자. 이럴 정도로 예, 이럴 정도로 정말 고마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창당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바보입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당이요. 정주영 씨의 창당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그 개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게 좀 있어요. 여러 명하고 결혼해갖고 하고 이 사람 약간 좀 세계관이 좀 독특한 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유전인자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해갖고 좀 좋은 아이를 탄생시켜야 된다. 똑똑한 아이를 탄생. 그래갖고 자기 정자를 갖다 그 도너라고 그러잖아요. 기증해갖고 또 그걸 받아갖고 이렇게 다른 여자가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씨를 갖다가 가능하면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야. 그게 직접적인 가족 관계건 아니면 자기가 도네이션을 하건 정자를 도네이션 하건 이렇게 하던 간에 어쨌든 자기 같은 이걸 많이 복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최소한 이게 뭐 비즈니스나 어떤 거 정치적인 판단력이나 일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람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근데 사실 한동훈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니 한동훈이 일론 머스크보다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동훈의 어떤 이 정직함이나 어떤 똑똑함 그런 지혜로 그런 거는 일론 머스크의 버금가게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께서 또, 의견 중에 글을 많이 써주셨네요. 잠깐 제가 좀 읽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님, 한덕수 후보만, 후보로 안 나왔다. 자꾸 그 생각에 속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친윤들이 다 망쳐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듯이 한덕수가 계엄 거기에 정식으로 사인했다고 그래요. 국방부 장관하고 한덕수 사인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엄령 거기에. 그걸 갖다가 시침이 뚝 떼고 나 전혀 모른다. 계엄에 대해서 온몸으로 모른다. 그리고 3일인가 4일 지난 다음에 그 문건 좀 없애면 안 되겠느냐. 한덕수가 그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몇몇 사람이 그냥 나라를 다 말아먹은 거죠. 이재명한테 그냥 떠서 대한민국을 바친 거죠. 미리네님, 그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계엄을 해서 탄핵이 되었는데, 저들은 탄핵에서 윤통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들하고는 말이 좀 안 통하잖아요. 후수건님, 국힘 버리고 창당해도 너무 좋을 텐데, 저는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얘기했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계엄 문제라고 얘기 안 하고 한동훈이 망쳐서 죄명이 대통령 만들어가 하죠. 참 희한합니다. 새누리당에서 맞아요. 물론 이제 머스크도 관종기가 많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관종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트럼프하고 비슷한 인물인 듯. 예. 육시원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늦었네요. 잘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희숙님 한동훈이 있어야 나라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소희숙님 말씀대로 한동훈이 있어야 이게 약간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중권의 이 얘기를 인용을 해왔는데
한번 보세요. 진중권이 우리의 심정을 너무 잘 대변을 해주고 있어. 자, 진중권, 한동훈, 국민의힘 혁신 이끌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한동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중권 얘기는 유일한 존재. 그다음에 진중권, 한동훈이 국민의힘 살릴 유일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혁신하거나 국힘을 살릴 유일한 사람은 뭐냐? 권성동도 아니고 권영생도 아니고 뭐 송원석도 아니고 오직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5일, 그러니까 5일이면 어제죠. 어제 진중권 교수는 시사저널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지방선거를 이기려면 강력한 지도력을 확립해서 혁신을 완수하면 가능하다. 면서도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왜? 친윤청산이 안 되니까. 진중권도 아는 거예요. 친윤청산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친윤청산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 당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는 한 전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당을 혁신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제는 뭐냐? 국민의힘이 보수당으로 보수를 대표하는 당으로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한동훈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꼭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정치 생명이 걸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정치 생명이 걸렸다는 건 뭐야?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나와갖고 뭔가 잘못된, 뭐, 당대표로 나오던, 뭐로 나오던, 뭐, 해갖고 안 되면 정치 생명이 걸리는 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도 그걸 아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마지막 카드가 한 장만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 한동훈이 꼭 필요한데, 국힘이 그나마 그래도,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뭔가 하려면 한동훈이 꼭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한동훈이 만약에 여기서 뭐 삐끗하면은 한동훈 개인 입장에서는 그냥 영원히 끝나고 정치는 이제 끝난 물 건너간다는 정치 생명에 걸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진중권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한동훈 내부에서도 말리는 흐름이 있다. 당대표 나가지 마세요. 만약에 당대표 나갔다가 떨어지거나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왕창 그 패배를 하게 되면 또 그거 갖고 끌려내려오면 이제는 완전히 전세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당대표를 나가지 마라. 지금 이런 흐름이 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뭐 많이 설명했죠. 뭐 신지호 씨, 정성국 씨 이렇게 인용하면서 많이 설명했죠. 진중권 교수는 한 전 대표가 안 나오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 상태로 1년 가서 지방선거는 참패한다면서 결국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세요. 진중권 교수가 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왜 그래요? 한동훈 대표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를 완전히 폭망, 정말 백대빵으로 질 수 있기 때문에 국힘 후보가 아무도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백대빵으로 그나마 선방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그걸 7대3, 6대4 이렇게 해갖고 선방을 하려면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는 거지. 한동훈 대표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당대표로 나올 확률이 많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진중권이 그래서 한동훈은 당대표로 나올 것이다. 전대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던 거죠. 왜? 국힘이 망해가는 꼴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그냥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반면에 이준석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한동훈 전대 100%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유가 뭐냐? 한동훈은 어물전 앞을 그냥 못 지나가는 스타일이다. 상습 출마자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전대에 100% 출마할 거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완전히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모티베이션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준석이 얘기하는 왜 출마할 거냐 모티베이션은 이게
그 한동훈이 관종이기 때문에 상습 출마자이기 때문에 어물전알풀 그냥 못 지나가는 관종이기 때문에 또 출마할 거다. 이게 모티베이션이고 진중권의 모티베이션 한동훈이 전대 출마할 거다. 그런데 왜 출마하느냐? 한동훈이 만약에 당대표가 안 되면 내년에 그냥 백대빵으로 질 게 너무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개헌 저지선을 막듯이 108석으로 선방했듯이 그나마 그 보수가 망해가는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다시 당대표로 등장해갖고 그걸 8대2로 조율하던 7대3으로 조율하던 어쨌든 간에 보수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할 거다. 그게 진중권의 모티베이션이죠. 이게 결국은 이준석과 진중권의 품격의 차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으로 지금 한동훈은 굉장히 장고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갖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경 구절을 이걸 인용한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 이 대의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동훈이 질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는 거죠. 마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갖고 이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됐듯이 결국은 한동훈이 질 십자가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무겁고 버겁다. 거기에 지금 큰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대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번영시키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아들, 딸들을 행복한 나라 이런 대의를 위해서 한동훈의 목숨을 결국은 던져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다. 하지만 그 목숨을 갖다가 던지는 것이 결국은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 길이고 한동훈이 궁극적으로 사는 길이다. 그렇게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희숙님, 한동훈이 있어야 나라는 삽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인영님, 가짜뉴스 하는 사람들은 천벌을 받을 겁니다. 제발 좀 천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윤지님, 이제 들어왔는데 조영태 의원님 당대표 출마 선언은 어떻게 해석? 조영태 의원님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나요? 제가 조경태 의원을 갖다가 당대표로 출마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거기까지는 제가 알았는데 조영태 의원 스스로가 출마 선언을 했다는 얘기신지 윤지님 한번 확인 한번 해서 채창에 한번 확인 글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희송님 가짜뉴스 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예, 한동훈 67년생 한동훈님이 의견을 주셨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조영태 의원이 나오시는 것에 반대를 하진 않는데 반대로 한동훈이 아닌 대안이 나올 정도라면 그만큼 국힘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어, 지난한 과정인지에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결과를 지켜볼 일이지만 이번 당권 경쟁에서 희망을 가져볼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짐 고쳐 쓰는 것에 일말의 희망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필 규정님 늦었습니다. 늦긴 좀 많이 늦었죠. 블루마운틴 준덕아 네가 관종이다. 그런 말 안 하면 기사 안 써주지. 네, 네, 그런 거 못해요. 소희숙님 정말 이준석은 아니 본인이 대선 후보까지 되고 그렇게 지지를 갖다 뭐 8% 이상 받았으면 이제 좀 점잖해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직도 정말 관종인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요.
예, 소희숙님, 이준석은 나중에 입당하려고, 예, 블루바운티. 예. 미리네님, 자치단체장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 나와도 안 된다는 것을요. 이 사람들이 나서서 한 대표님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나서지는 못하면서 친한들한테 전화만 온답니다. 그러니까 전화한다. 친한한테 압박을 해갖고 측근들한테 압박해서 한동훈이 나와야 그나마 우리가 지방에 무슨 뭐 도의사도 되고 시장도 될 수 있으니까 한동훈 좀 제발 나오라고 그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죠. 소희숙님, 네, 했다니, 네, 출마 선언했다고. 만약에, 언뜻 지금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조경태 의원이 그 최다선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좌장이죠. 한동훈 측근 중에, 좌장이 이제 조경태 의원인데, 이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양면 작전일 수 있어요. 하나는 조경태 의원을 갖다가 세워갖고, 뭔가, 왜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세니까, 살짝 피해갖고 조영태 의원을 세워갖고 한동훈이 원하는 바를 조영태 의원을 통해서 실현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면 조영태 의원을 갖다가 세워갖고 조영태 의원이 만약에 떨어진다. 안 된다. 그건 뭐예요? 치윤이 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힘을 갖다가 버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는군 버리고 신당 창당으로 턴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번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카드를 테스트로 쓸 수도 이번 테스트 같거든요. 일종의 조용태 의원을 갖다가 대리로 세웠다는 건 뭐, 물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 조용태 이제 투표하겠죠. 예. 일종의 테스트거든요. 본인이 직접 만나서 한다는 거는. 그래갖고 테스트할 때 마지막 카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테스트를 갖다가 조경태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이 신당 창당. 왜냐하면 지금요 제가 12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 4월 뭐 이렇게 떠들 때는요 신당 창당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왜 지난주에 방송했잖아요.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요즘은요 구구에서도 신당 창당 얘기가 나와요. 구구에서도. 이미 황교안은 신당창당 선언하고 지금 하는 중이라고 그러죠. 홍준표 신당창당에다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도 지네들끼리 모여갖고 당을 창립하겠다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계속 공공이 떠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당창당 바람이 불고 있어요. 보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그 한동훈의 그 이 측근들도 이제는 신당창당 카드를 갖다가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의 그런 일환으로 조용태 의원을 그러니까 본인이 선언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본인이 한동훈 대표하고 상의 없이 선언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 분명히 다 교감이 있고 다 상의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종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떨어지면은 신당창당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조용태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이 돼도 뭐 집단체들이 뭐니 이렇게 걔네들이 그 하는 짓들이 있잖아요. 친윤들이 하는 짓들이 있잖아요. 당대표 개무시하고 패싱하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이거는 바꿔 쓸 수가 없다. 하는 그 증거를 갖다가 확인을 하는 순간에 한동훈 대표가 신당창당 선언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목표는 30분인데 항상 1시간이 넘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예, 오늘도 이렇게 1시간이 넘는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도 건강관리 잘 하겠습니다. 예, 또 즐거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 저는 또 변함없이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한통령 정기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갖다가 딱 끝내는 순간에 6, 7년생 한동훈님이 장문에 글을 써주셔갖고 이건 또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 자, 6, 7년생 한동훈님. 한동훈이 99%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세상 일, 특히 정치 분야는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올바름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국민 기준도 그에 맞춰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육진훈생 한동훈 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많이 장고하고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좋은 결정하셔서 그래서 본인이 깃발을 딱 들고 네,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옳은 방향으로 기치를 들고 팔로우 미 외치면서 지도력을 발휘해주기를 기도를 합니다. 네, 기도 열심히 합시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희숙님 대표님 수고 많으셨어요. 예, 즐거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정기방송에서 저녁 7시 30분 한동영 방송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